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아니 어제도 출근하시던데 예. 출근해서 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번 주 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고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의 시작을 또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켓세븐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음식료주와 관련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트에 하나 정도 담아가야 하는 업종인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 미국 시장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 연휴 후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오늘 차장님의 얘기 들어볼 거고요. 알파벳은 오늘 정교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 흐름을 띄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음식료주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곡물 가격이 상승 추세인 건지 좀 전체적인 업황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대표적으로 뭐 3대 곡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옥수수, 그다음에 대두, 밀인데요.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밀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원재료를 매입해올 때 뭐 장기 공급 계약으로 매입을 해오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선물 가격 상승세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비용단에 이제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진이 좀 마진 압박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용 상승을 빌미로 해서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비탄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지언정 수요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음식료 업종 실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곡물 가격이 안정세가 나와준다면 일단 음식료주에는 좋은 거죠? 예, 지금 음식료 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빌미로 해서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을 많이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내년 실적,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비용단에서 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적 개선, 뭐 실적 모멘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품 가격 인상 때문인 거예요? 음식료주들은? 실적 모멘텀이 지금 사실 음식업체에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추세를 좀 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 개념 차원에서 1월에 농심이나 뭐 국순당 같은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붙은 상황이라서 1월 시장에서 좀 선전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월에 유독 음식료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좋기는 했죠. 다른 업종이나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군요. 예. 그러면 차장님 같으면 음식료 업종을 포트에 하나 정도 담아가겠다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제일 대장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세요? 저는 농심이 좀 지금 국면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 비용으로 대표되는 실적 함수 중에서 사실 지금 국면에서 비용은 좀 상승을 하는 국면이고 그거를 이제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보호하려는 지금 네. 기업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량 성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료주는 사실 실적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농심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매출의 한 80% 정도가 라면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K 컨텐츠를 통해서 K 푸드가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미 쪽으로 수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1월에도 23% 전년 동기 대비해서 라면 수출이 23% 증가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리 좀 라면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수요가 지금 해외 수요가 지금 호조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북미 쪽에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가동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북미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제 북미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보다 ASP가 높기 때문에 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을 가장 음식료 업종 내선 좋게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료주 한번 포트에 담아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시장을 조금 기대를 걸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 연휴 기간 동안 다행히 미국장이 좋았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국내 증시도 1월장에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흐름이 이번에는 좀 나와줄까요? 어제 출근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리뷰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시던가요?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미국 주도주였던 빅테크의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실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긴축 스탠스가 조금 다소 완화되었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좀 빗대어 봤을 때 국내에서도 사실 설 연휴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메타나 스포티파이 등등의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소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오늘 국내 증시에 또 반영이 될까요? 일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미국도 사실 실적 모멘텀으로 좀 많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국내도 이제 모멘텀보다는 이제 숫자로 성장성을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업종을 좀 압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국내 증시도 좀 1월 시장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반등이 나와준다면 사장님께서는 시장을 좀 하드캐리아 이끌고 갈 만한 주도 섹터와 업종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좀 진부한 얘기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업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IT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숫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완화되면서 좀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이 좀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그런 것도 다 되돌림이 있거든요. 지금은 숫자로서 성장성을 좀 보여주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도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렇게 좀 나뉠 것 같고 예. 반도체 중소형주 내에서도 소부장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예. 2차 전지도 배터리 셀 업체를 봐야 될지 아니면 소재를 봐야 될지 장비를 봐야 될지 조금만 더 들어가 주세요. 반도체는 네. 일단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깔고 가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내에서도 장비주들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인텔이나 TSMC가 적극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혜들을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업체보다는 소재나 장비 쪽 여기도 그러니까 배터리 셀업체들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 소재 업종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종목, 2차 전지에서 한 종목 좀 대표되는 종목을 픽한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반도체는 인텍플러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엔캠, 원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는
맨 처음에 매년 예, 예. 출연하셨을 때 얘기하셨던 예, 부분이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예,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1월이 워낙 힘들었던 만큼 이제 2월에 빠른 계좌 복구, 뭐 계좌 회복을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하니까 반등 시 오히려 또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봐서는 2월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을지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2월 시장은 1월 대비해서 다소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현금 확보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게 숫자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섹터로 좀 집중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2월 시장을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 국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완화 여부, 뭐 미국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여기 사태도 완전 또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오늘 미국장의 낙폭을 좀 줄인 이유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파병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낙폭을 좀 줄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되는지 여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역시도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일까요? 예,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발표가 마무리되는 나와서요. 국면이라서 네. 이 이슈는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실적이 그렇게 지금 막 좌지우지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은 실적 이미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닝 쇼크가 난다고 할 지연정 네.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긴 설 연휴를 끝내고 2월 시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2월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마켓 세븐을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